반갑습니다. 메나텍 어소시에이트 양유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위해서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함께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건강하고 싶은 생각도 되게 많으시죠? 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론적인 부분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건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온전히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정된 상태, 건강한 상태에 놓였을 때 비로소 우리가 건강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부합한 사람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어떻게 하면 좀 가깝게 그래도 내가 좀 건강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자, 건강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우선 또 질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질병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병이란 신체적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된 상태,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상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기 질병에 보면 디지즈라고 되어 있죠. 편안하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라고 하면 특정한 병명을 가졌을 때 우리가 질병 상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의 어떤 신체적인 기능들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내 몸 상태가 좀 불편하다라는 것도 사실은 질병의 상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체적 기능이 정상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이 세포가 있고요. 이 세포가 각자의 고유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고유의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것을 비정상적인 상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바로 세포 단위의 건강이 가장 중요시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디지즈. 자, 질병이라는 것은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해드렸고요. 왜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할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독소라든지 아니면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어떤 염증 반응 때문에 세포에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 세포에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 세포의 기능들을 상실하게 되고요. 또 혹은 모양이 변질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요, 정지된 화면인데요. 두 동그라미 속에 좀 다르게 생긴 모양이 있을 겁니다. 위에는 정상적인 세포고요. 아래는 조금 모양이 변질된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암세포고요. 이렇게 변질된 세포는 제 기능들을 못하게 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세포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마 처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세포막에 뭔가 보이실 겁니다. 세포의 구조물이죠. 도대체 이 세포 끝에 있는 구조물은 어떤 기능을 할까? 다시 말해서 우리 세포가 할 고유의 역할인 세포 간의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사람도 이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대화잖아요. 대화가 안 되게 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굉장히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일어나듯이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가 세포 간에 의사소통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우리 몸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다면 세포 간의 의사소통은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바로 세포 끝에 있는 이 구조물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이 구조물들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 무엇도 아닌 8가지 탄수화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 굉장히 많이 먹는 거, 이거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거, 이거 많이 먹으면 당뇨 오는 거 라고 굉장히 걱정하시죠. 자, 그 대부분 탄수화물들은요, 바로 곡류에서 나오는 탄수화물들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세포 끝에 있는 이 구조물, 다시 말해서 세포 간의 의사소통을 결정하는 이 구조물들은 식물유래 탄수화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식물유래 탄수화물은 이 세포 끝에 붙어서 사슬 모양을 이루기 때문에 당사슬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바로 우리 인체에서 내 몸에 들어온 영양소나 호르몬들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세포 속으로 넣기도 하고, 또 독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방어하기도 하고, 또 세포 간에 서로 이런 신체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소통에 관여되는 부분이 바로 세포 끝에 있는 당사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내가 건강하느냐 라는 결정은 바로 이 세포 하나하나가 얼마나 건강하느냐, 제 모양을 갖추고 있고 제 기능을 하느냐
라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요, 세포만 건강하면 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우리 인체에는 다양한 세포의 모양이 있고요. 다양한 기능들을 하지만 그 세포 단위 하나하나가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 세포를 이루고 있는 바로 조직, 또 이 기관들의 어떤 원활한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정교한 이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들이 하나만 이상이 생겨도 내 몸의 도미노 현상처럼 다른 시스템에도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다, 아프다, 이것은 사실 한 곳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전체적인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건강해진다는 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건강해진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치유 능력이라는 것들이 자기 기능들을 발휘했을 때 진정으로 건강해지죠. 자, 그러면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은 내 인체가 스스로 내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인지하고 수정하고 또 치유하고 심지어는 내 몸의 어떤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바로 자연 치유력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자연 치유력이 떨어지게 됐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미국의 외과 의사 한 분이요, 바로 23명의 중증 심장병 환자에게 치유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약을 끊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식습관으로 5년 동안 관리한 끝에 원래대로 복구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는 논문에 보듯이 바로 이 자연 치유력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연 치유력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한 면역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조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여러분들이 충분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잘 갖춰진 식사를 통해서 이렇게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고 그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들이 바로 이 자연 치유력을 결정하게 되고요. 두 번째, 식사를 통하여 영양분이 공급한 다음에요, 이 영양분들이 바로 우리 인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단위인 세포 내 영양분이 충분하게 존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자기 세포가 액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런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기술자가 있죠. 그것이 바로 효소입니다. 이 효소들이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활성화가 된 상태, 그리고 이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세포 간에 서로 대화, 의사소통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들이 잘 진행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몸은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이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병원균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버텨낼 수 있는 이 아군들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이것들이 충분하게 됐을 때 비로소 자연 치유력은 유지할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자연 치유력이 잘 유지되나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사실은 너무나 고칼로리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고 그리고 고지방 음식들을 너무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요, 충분한 내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들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대사를 할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들의 부족증에 좀 시달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영양이 굉장히 좀 불균형 상태를 이루게 되고요. 또 이런 음식들이 우리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 이 속에 여러 가지 화학 첨가물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술도 한잔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얘네들을 해독하면서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소모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현대인들은 좀 과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양소 불균형으로 효소 기능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 치유력은 떨어지죠. 마지막으로 그림에서 보듯이 사실 사회생활이 만만치 않죠.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고요. 또 이렇게 과다한 업무 때문에 많은 분들은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기도 하고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도 못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활성산소들이 증가하게 되죠. 이런 현상 때문에 현대인들은 언제나 이 자연 치유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들이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반건강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77년도 이미 맥거본 보고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는 사실 식생활을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 질병으로부터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먹는 이런 음식이 바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데요. 가장 많은 어떤 질병을 유발하는 암도 그 원인의 90%가 바로 식사라든지 화학 성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영양에 있던 불균형들이 바로 많은 질병들을 야기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솔루션을 하나 제공하고 싶은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 인체의 대사 시스템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체의 대사 시스템을 잘 이해하게 되면 바로 그 솔루션이 보이거든요. 지금부터 그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체의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 세포 단위의 건강과 바로 우리 이 신체 시스템이 잘 기능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연 치유력은 유지되게 될 거고요. 여러분은 최적의 상태를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충분한 영양소를 드셔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잘 갖춰진 식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잘 갖춰진 식사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여러분이 드신 다음에 당연히 입과 식도, 위를 지나 12지장을 지나 바로 소장을 거쳐서 소화 과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세포의 건강 기능을 할 수 있는 영양소들이 소장을 통해서 당연히 흡수하겠죠. 흡수된 영양소들이 혈관을 타고 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간에서는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합성하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을 해독하고 또 대사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간에서 끊임없이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잘 만들어진 영양소들은요, 결국 물질들은 결국 심장으로 가게 되고 이 심장은 혈관을 거쳐서 바로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세포가 비로소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능들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다 내가 먹은 영양소가 잘 소화와 흡수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 흡수된 영양소, 인체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혈관을 타고 잘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이동한 영양소를 어떻게 할까요? 세포에 도달하게 되면 이 세포에 도달한 영양소들이 바로 세포에서 잘 인지해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이 세포막의 당사슬이 굉장히 건강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간 영양소들이 기능들을 다 하고 나면요, 반드시 내 몸에서는 독소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돌아오고 나면 이렇게 매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이 나오잖아요. 찌꺼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세포도 기능들을 하고 나면 반드시 노폐물들이 나오게 되죠. 이런 노폐물들을 다시 우리 세포로 공격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소화와 흡수, 영양소와 호르몬의 이동, 그리고 세포막의 건강, 그리고 세포를 보호하는 모든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필수 영양소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충분하게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런 기능들이 가능하게 되죠.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우리 인체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바로 이 자연 치유력이라든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드시나요? 그럼 도대체 어떤 필수 영양소를 먹어야 내 신체의 기능들이 잘 되고 내 자연 치유력이 올라갈까요?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솔루션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인체는요, 바로 세포 간의 어떤 건강, 그리고 우리 인체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영양소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단백질, 비타민이나 식이섬유, 유산균, 파이토케미칼 같은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하고요. 또 이 영양소 중에서도 반드시 필수 영양소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필수 영양소는 우리 인체에서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 파란색, 빨간색의 어떤 색깔들이 보이는데요. 그것이 우리 인체의 단위의 기본적인 세포 단위의 건강과 우리 인체 시스템을 원활하게 돌아가서 이 자연 치유력을 높여서 최저 상태를 건강을 유지하는 바로 영양소입니다. 자, 그럼 뭘까요? 첫 번째, 바로 필수 탄수화물이죠. 그 필수 탄수화물 우리가 다른 말로 글리코 영양소라고 합니다. 이 글리코 영양소는 우리 인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자, 그런 영양소의 제품을 바로 뭘까요? 엠브로토스죠. 네, 엠브로토스라는 제품은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는데요. 이 필수 영양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세포의 선모를 형성하게 됩니다. 제가 맨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포가 건강해야 되는데 이 건강한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세포 간의 바로 의사소통, 대화를 해야 되고요. 세포의 언어가 바로 무엇일까 봤더니 세포 끝에 있는 선모가 그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이 세포 끝의 선모를 구성하는 것은 그 다른 것도 아니라 우리 인체의 가장 중요한 필수 영양소인 이 필수 탄수화물이 그 역할을 하고요. 이 필수 탄수화물의 역할들을 하기 위한 원료가 바로 엠브로토스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인체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세포가 기능을 다 하고 나면 세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 활성산소가 바로 또 세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영양소 엠브로토스 A라는 것이 바로 세포를 보호합니다. 다 이렇게 세포를 보호하고 나면요, 세포는 자기 기능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능들을 할까요?
뇌에서 명령을 내리게 되죠. 호르몬이 명령을 내리면 이 호르몬들에 의해서 내 몸의 기능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호르몬들의 기능들을 도와주는, 뇌 분비 기능들을 도와주는 플러스라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라는 영양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뇌 분비 기능들을 도와줄 수 있고요. 네 번째, 우리 몸의 원활한 대사를 위한 비타민, 미네랄, 건강한 세포를 생성하고 우리 몸의 대사를 도와주는 비타민, 미네랄인 카탈리스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메나텍을 보시면 메나텍의 특허를 받았는데요. 특허 자료에 보시면 A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그 A가 바로 엠브로토스고요. 또 B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실 건데요. 그게 엠브로토스 A요. 항산화고요. C라고 적혀 있는 것이 바로 내분비 기능을 조절하는 플러스, D는 카탈리스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A, B, C, D를 이렇게 하나 드실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한꺼번에 드셨을 때 가장 또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그 제품이 OSP입니다. 그래서 OSP가 옵티멀이죠. 최적의 건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세포의 선모를 만들어주는 당영양소 엠브로토스, 그리고 세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리고 AO, 또 우리 몸의 기능들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호르몬의 기능들을 도와주는 이 식물 스테롤인 내분비 기능을 도와주는 플러스, 그리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비타민, 미네랄, 카탈리스트를 한꺼번에 여러분이 드셨을 때 바로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 B, C, D만 제대로만 드셔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실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도 보충하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왜 오메가3 지방산은요, 바로 세포를 제어하기도 하고 여러분 몸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염증들을 막을 수도 있고요. 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훨씬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아미노산,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오솔이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몸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뿌리인 장을 건강하게 하는 유산균 GF로 밸런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몸의 영양소를 함께 채워주신다면 훨씬 더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정리를 하자면 우리 몸의 건강한 상태, 최적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어떻게 끌어올리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런 자연 치유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거고요. 이런 충분한 영양소가 바로 우리 이 세포에 존재해야 되고, 이 존재한 영양소가 자기 기능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요. 이렇게 기능들 다 한 영양소들이 발생된 노폐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인체 시스템이 원활하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데요. 그 모든 기능들을 담당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제품이 OSP죠. 그래서 OSP로 여러분들의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위해서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